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페이스북 메시지가요, 국민의힘 당내에 일파만파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냈는데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탄핵당했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김문수에게 고배를 마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 뭐 이건데 저는 이거를 왜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썼는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9시에요. KBS 1TV에서 여의도 라이브라고 해갖고 이제 대선 특집 토크쇼를 하는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상호 전 의원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돼서 풀려났을 때 하나의 좀 예감이 들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좀 자유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크게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수명이 다해가던 이재명을 기적적으로 상환시켜갖고 화려하게 부활시켜 놨는데 또 구속됐다가 취소되면서 자유의 몸이 되니까 언젠가는 또 한번 이재명을 크게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메시지를 냈대더라. 조롱거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민주당에게는요 이 정도의 조롱거리예요.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1등 공신 99.9%를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요. 벌써 당내에서도요. 조경태 육선 의원이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 페이스북 한번 볼까요? 그 입 다물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또 입만 열면 자기 합리화, 또 입만 열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도와주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보수의 괴멸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엊그제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 의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저런 또 느닷없는 그 글을 써서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의 염장을 지르고 이재명을 웃게 만들었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저 윤석열의 그 긴 글에서 좀 딱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점 정리를 하면은 한덕수 그거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한 거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배우에 윤건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나 김문수 지지한다. 한덕수 당신도 잘 안 됐지만 끝까지 김문수 지원하라.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당에 대해서 한 번도 섭섭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갈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본인이 첫 번째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그 한덕수 내가 뒤에서 배우 조정한 거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뭘까? 이걸요. 오늘 데일리안의 오수진 기자가 전국 기상대 떼내려는 국민의힘 엉겨붙는 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솔직히 윤석열 골칫덩어리다. 이재명 도움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그때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 했던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선대본부장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의 추미애보다도 지금의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요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훨씬 더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정도, 이재명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상호 전 의원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기사를 보면요.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당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을 방패막이. 그러니까 파면으로 친문이 이제 대통령직이 없어졌죠. 그 전직 대통령이죠. 김건희 수사받아야 되죠. 예. 그런데 이때 당이 지금 자기들까지도 정리하면은 이제 당이 윤건희 한덕수 카드 안 되는 거 보니까 윤건희는 완전히 끝났다. 이제 친윤조차 이제 윤건희하고는 절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당이 이제 자기 부부를 버리는가. 그럼 어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뭐 윤어게인, 뭐 신당 이런 거 한다고 되겠어요? 그렇다고 정광훈한테 가고 구걸할 겁니까? 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을 방패막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출두하는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뭐가 있는데 일단 오늘 저 장면 보시죠. 군부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십니까?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네, 오늘 오전 10시 15분인가요? 내란 형사재판 이제 뭐 지하 주차장 그거를 이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저런데 기자들이 옆에 그래도 질문하고 붙는데 경호원들이 막 잡아떼잖아요. 저런 모습이에요. 저거라든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형사 리스크가 크죠. 형사 리스크가 크고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동아일보가요. 굉장히 그 김건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던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 명태균 그 특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 이게 지난 2월에 이제 서울로 오지 않았습니까? 중앙지검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차례 김건희에게 이걸 좀 출석을 해달라 그랬는데 응하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9일 지난주 금요일에요. 김건희 측에 출석 요구서를 정식으로 보내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13일부터 16일 사이에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했는데 김건희 측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 저거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출석 요구서까지 정식으로 보냈는데 이제까지는 구두로 통보를 해서 웬만하면 이런 출석 요구서 보내기 전에 자진 출석하기를 바랬는데 계속 뭉개면서 불응해서 이제는 그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근데 이번 주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나오잖아요. 체포영장 검토한다. 체포영장 검토한다. 체포영장 검토한다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김건희를 뭐 자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전 영부인이니까 한 번 부르면 그때 여러 가지 건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내려 봐 주시면 지금 명태균 의혹 제 맨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출석 통보 받았다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저거 재수사하기로 서울 고검에서 재수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만약에 나오면 서울 고검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다시 그 김건희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저게 뭐냐면요. 외국 순방 때 착용한 고가 장신구 등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감독님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 이게 언제냐면요. 저게 2022년 6월이에요.
윤석열 저 대통령 취임 뒤에 첫 외국 순방 일정이었는데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가면서 저기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어디 뭐 오리엔탈 리츠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는 장면인데 저 김건희 씨 저기 빨간 동그라미 1,000원 저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목걸이가요 6천만 원이래요. 6천만 원. 저는 이 명품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반클리프 앤 아펠 이게 6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요 무슨 귀중품 뭐 이런 보석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명품 브랜드 이런 거 500만 원 넘으면요 재산 신고 대상이래요. 근데 윤석열 부부가 신고한 재산에는 저 6천만 원짜리 저 목걸이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동아일보 그 도표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리고 명품백 또 수수 의혹 뭐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해 갖고 통일교 비자금으로 산 샤넬백이라든가 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자택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거 뭐 없는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번 나오면 저 모든 것들을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다 조사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기소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저거는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는 기소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 명태균 의혹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요 최근에 새로 터진 건진법사를 통한 그 6천만 원짜리 무슨 뭐 목걸이 뭐 샤넬백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거 다 하면요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기소가 불가피하고 그런데 이번 주에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막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고민이 되는데 이게 쉽게 나갈 수 있겠어요? 쉽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이 돼서 한번 소환조사 됐으니까 뭐 또 부르게 하겠어요? 그럼 그 한번 조사한 거 가지고 기소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그 소환 조사했는데 응하지 않고 나중에 뭐 서면 조사로 대체해 달라고 서면을 했는데 뭐 그래갖고 바로 지금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 문다에 관련해 갖고 2억 원 정도의 뇌물수수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 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날라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참에 그나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어가지고 뭐 자꾸만 그렇게 뭐 저 체포영장 보내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초동 가갖고 그냥 샤우팅도 해주고 막 그 의원들이 페북에 글도 올려주고 이것도 정치보복 아니냐 뭐라고 막 좀 해줘야 되는데 요번에 완전히 뭐 한독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다가 개똥포를 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에서 나를 버리면 이제 어떡해? 국힘에서 나를 버리면 이제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게 급습을 한 거죠. 그런 불안과 위기감이 급습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런 그 페이스북 글을 어제 느닷없이 쓴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항상 자신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당 문제, 그다음 뭐 중요한 결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데일리한 이 기사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당을 방패막이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저 페북 메시지 나오고 윤 부부와 단호히 절연하라. 결코 소음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개 메시지다. 그러면서 이제 당에 엉겨 붙으려고 그런다. 근데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된
그거를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한동훈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다 뭐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뭐 전직 대통령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자꾸만 긁어부스러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어제 나온 그걸로 한 번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이재명하고도 필요하면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왜 어제 느닷없는 윤석열 페이스북 메시지가 나왔는가? 이 김건희 체포영장 방패막이용 아닌가 하는 의심.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이제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해온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